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 정책들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미립국자 구금시설 증설, 전자고용 인증 의무화, 그리고 합법 이민을 축소하는 레이즈 법안 등이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16억 달러 지원 법안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달 안으로 주요 법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법안 정책 통과를 위해 의회와의 협상 카드로 다카 수혜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을 비롯 제러드 쿠시너,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백악관 주요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협상 조건으로 다카 수혜자 보호 정책 유지를 제안한 것으로 정치 전문 매체 맥클레치 DC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반이민 단체인 이민개혁연맹도 백악관 주요 보좌관들이 다카 보호 방안을 다른 이민 정책들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 수혜자 보호 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합법 이민 축소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 정책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지원, 미립국자 구금시설 증설, 전자고용 인증 의무화 등의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합법 이민을 축소하는 레이즈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드리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드리머는 장벽과 비인도적 추방을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역시 부끄럽고 비난을 자초하는 구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 카운티 셰리프에게 불법 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ICE가 각 카운티 셰리프와 협력해 불법 체류자 단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뉴욕타임즈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전국의 셰리프국과 계약을 맺고 불체자 신병 인도 방안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과는 달리 셰리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각 카운티의 치안을 위해 활동합니다. 셰리프는 법원과 구치소의 치안 유지 및 범죄자 이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ICE가 이들과 계약을 맺고 하청업체 구조로 불체자 단속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ICE는 셰리프 운영 구치소에 불체자들을 수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후 셰리프 측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불체자를 수감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셰리프 측과 합의가 되면 우선 플로리다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불체자 단속 확대를 추진하는 연방정부는 불체자 보호도시들이 협조하지 않자 셰리프라는 조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ICE 대변인은 이와 관련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불체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지만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트래비스 카운티 셰리프가 ICE 단속에 협조하지 않자 불체자 집중 단속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의사당에 펄럭이던 남부연합기를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남부연합 상징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텍사스대를 시작으로 대학가에서도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부연합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물들이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모두 퇴출됐습니다. 텍사스대 그렉 펜부스 총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캠퍼스 메인홀에 세워져 있던 로버트 리 장군과 시드니 존스턴 장군, 존 레이건 남부연합 우체국장, 제임스 스테픈 호그 전 텍사스 주지사의 동상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이 상징물들이 그동안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 돼 증오와 편견을 부추겼다며 리와 존스턴 장군
대부분의 동상은 교내 역사연구소로 옮겨진다고 전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출동했으며 밤새 삼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역사를 지우고 신조를 불태우는 것이라며 상징물 철거에 반대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거를 찬성하는 측은 역사를 지운다는 명분은 허점투성이이고 이 동상은 그저 백인 우월성을 상징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듀크대와 볼드윈 칼리지도 교내에 설치된 남부연합 상징물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뉴욕시 전철역에 있는 남부연합 문양 타일도 교체될 예정입니다. 연방의회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다음 달 새 회기에 들어갑니다. 9월 20일까지 건강보험 제도를 매듭지어야 하는데요. 새 건강보험 제도가 나오지 못하면 오바마 케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의회가 9월 20일까지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내놓지 못하면 기존 오바마 케어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새 회기는 9월 5일 시작되므로 민주당과 공화당에 주어진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12일 뿐입니다. 전국의 보험회사들도 2018년 보험과 관련해 공식 보험사 등록 여부와 최종 보험료를 9월 20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이후 27일까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맞춰야 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케어는 3차례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가 자체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또 보험 가입 의무화 폐지와 벌금 제도를 없애는 방안에 대한 의회의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 규정 폐지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많은 보험사들은 내년 건강보험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뉴욕주는 전년 대비 14% 가까이 오르게 되고 뉴저지주는 그보다 높은 최대 26%까지도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평균 30% 가까이 뛸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 비자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민을 위해 유학을 하려는 의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F1 비자 심사도 최근 대폭 강화됐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최근 각 해외 공간에 대폭 강화된 새로운 F1 비자 심사 규정을 하달하고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각 해외 공간 영사들은 F1 비자 신청자들의 유학 계획과 재정 상황뿐 아니라 유학을 마친 후 귀국 일정과 비이민 의도, 한국 내 거주지 증명 등을 영사 재량으로 판단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학 비용을 본국에서 가져다 충당해야 하고 현지에서 파타임 등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며 유학 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2, H1, L1 등 사실상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비자 신청자가 유학 또는 OPT 후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영사의 추정만으로는 비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뉴욕을 방문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뉴욕 방문인데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하반기 정상 외교로 본격적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8일에서 22일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것으로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개막식 기조 연설을 하는 것 외에도 주요국 정상과 다자, 양자 정상회담 등 바쁜 외교 일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기간 중 뉴욕 한인들과의 동포 간담회 개최도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이후 두 번째지만 뉴욕 방문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취임 직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7월에는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를 마치면 11월 10일에서 11일 베트남을 방문하고 13에서 14일에는 필리핀을 각각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 방문에 앞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도 엽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직 체계와 인사를 마무리하고 정책과 입법 기조를 잡은 만큼 다음 달부터 석 달간 4개국을 도는 강행군을 하며 외교 성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포틀리 고교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가 포틀리에 세워집니다. 의회 승인이 완료되면 올 연말쯤 건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포트리타운 정부는 다음 달 7일 원래 회의에서 기림비 건립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기림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는 5피트 높이의 원형의 한복을 입은 소녀의 실루엣을 새기는 형태의 조형물을 타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형물 아래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시가 새겨집니다. 디자인과 시 모두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작성했습니다. 한인과 타민족 고교생 20여 명이 주축이 된 학생단체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가 위안부 기림비 건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1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기림비는 9.11 희생자 추모비와 참전용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포트리 컨스티튜션 파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는 위안부들의 참상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 의회의 공감을 샀습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 학생들은 지난해 초 영화 귀향을 본 뒤 기림비 건립을 본격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위해서는 약 3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99년 만에 미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일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리건주 살렘에는 10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우주항공국 등에 따르면 오늘 오리건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12개 주에서 남북으로 약 100마일에 걸쳐 일식 현상이 진행됐습니다. 1918년 6월 8일 이후 99년 만에 미 대륙을 관통하는 일식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에서 가장 일식을 관측하기 좋은 곳은 남부 뉴저지 케이프메이 인근이 꼽혔으며 뉴욕 메트로 지역에서는 오후 1시 23분부터 시작돼 오후 4시쯤 완전히 끝났습니다. 달이 해를 가장 많이 가리는 개기일식 현상은 오후 2시 44분쯤에 관측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의 경우 달이 해를 약 71% 가리는 일식이 관측됐습니다.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호텔방이 동인하고 에어비앤비가 특수를 맞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만 에어비앤비 소유주들이 25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식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오리건주의 살렘에서는 10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네시주의 페이퍼 앞틱스라는 일식 관찰용 종이 안경 제작사는 이미 2년 전부터 5천만 개 특수 안경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대학 개학 시즌을 맞아 대학가 주변의 미성년자 대상 알코올 불법 판매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주류를 구입하거나 무면허 주류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뉴욕 뉴저지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